강남 아파트를 팔고 도봉구로 갔다.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사실 은퇴를 앞둔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회사에서의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달렸던 50대 퇴직자가 왜 강남 아파트를 팔고 작은 도봉구 아파트로 이사했을까요? 우리는 평생 동안 열심히 일하면 안정적인 은퇴 생활이 보장될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퇴직 후에는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고 예기치 못한 지출이 생기며 집을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은퇴 준비가 부족한 사람들이 겪는 현실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 후 삶의 어려움을 겪은 사례 3가지를 살펴보고 은퇴 후에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본문 1. 사례 1. 강남에서 도봉구로 내려온 50대 퇴직자. 김씨 55세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강남의 작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고 자녀 둘은 대학을 졸업한 상황이었죠. 김씨는 자신이 퇴직하면 아내와 강남에서 소박하지만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보낼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연금은 기대보다 적었고 대기업 퇴직금은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로 대부분 소진되었습니다. 결국 김씨는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강남 아파트를 팔고 도봉구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사는 곳만 바뀌었을 뿐인데 삶 전체가 달라졌어요. 이젠 지인들도 잘 만나지 않고 매일 돈 걱정뿐입니다. 김씨의 이야기는 은퇴 후를 준비하지 못한 현실의 무게를 보여줍니다. 교훈: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현재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예상과 지출 계획을 세워야 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한 비상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2. 사례: 이 연금만 믿었다가 생계를 위해 다시 일해야 했던 60대. 박씨 63세는 퇴직 후 공무원 연금으로 생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자녀 결혼 비용으로 인해 연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부족해졌습니다. 결국 박씨는 생계를 위해 마트에서 주말 알바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퇴직 전엔 연금이 전부 해결해 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돈이 금방 사라지더라고요. 매달 고정 지출이 많다 보니 연금만으론 버틸 수 없었어요. 교훈: 연금은 은퇴 후 삶을 지탱해주는 도구일 뿐입니다. 연금만으로 충분히 살 수 있을지 면밀히 따져봐야 하며 퇴직 후에도 추가적인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례 3. 자녀에게 모든 걸 투자하고 남은 건 빚뿐이었던 50대. 최씨 57세는 자녀 교육이 은퇴 준비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강남의 학원가에서 자녀를 키우며 매달 많은 돈을 학비와 생활비에 쏟아부었습니다. 퇴직 후 자녀가 독립했지만 최 씨에게 남은 건 빚과 은퇴 준비 부족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소형 임대주택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자녀가 독립하면 나도 여유롭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내가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결과였죠. 이제는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훈: 자녀 교육도 중요하지만 은퇴 준비가 우선입니다. 자녀에게 과도한 투자를 하다 보면 정작 자신의 미래를 희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후에도 삶의 안정성을 지키는 방법. 퇴직 후 삶은 누구에게나 도전 과제입니다. 위의 사례들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재정 계획 세우기. 퇴직 후의 예상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분석하고 적정 생활비를 계산하세요. 비상금 마련. 의료비나 긴급 상황에 대비해 최소 6개월치 생활비를 따로 준비하세요. 추가 소득원 확보. 퇴직 후에도 소소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나 취미 활동을 만들어 보세요. 지출 줄이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현실적인 삶의 방식을 선택하세요. 퇴직 후 삶은 단순히 노년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김씨, 박씨, 최씨의 사례처럼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현실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당신의 은퇴를 결정합니다. 지금 당신의 은퇴 후 삶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전문가 칼럼. 퇴직 후 비참한 추락을 막으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퇴직 후 강남 아파트를 팔고
도봉구로 이사한 김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누구나 퇴직 후에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꿈꾸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던 월급이 끊기고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생활비가 급증하면 준비 부족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절실히 깨닫게 되죠. 오늘은 전문가의 관점에서 은퇴 준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은퇴 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전략을 공유하겠습니다. 1. 퇴직 후 추락을 막는 첫걸음 재정 점검과 계획. 우리는 퇴직 후의 삶을 막연히 여유롭고 행복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철저히 준비된 사람만이 안정된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막연히 잘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미루다가 큰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입니다. 전문가의 조언. 현재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라. 퇴직 전 본인의 자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값, 예금, 투자 자산, 연금 등을 구체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미래 지출 예상. 퇴직 후 예상되는 지출 항목 주거비, 의료비, 생활비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치 비상금을 준비하세요. 현실적인 목표 설정. 강남에서 계속 살겠다는 목표가 비현실적이라면 지출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사례. 박 씨 63세는 퇴직 후 연금으로 생활할 계획을 세웠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자녀 결혼 비용으로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는 퇴직 전에 이런 상황을 상상조차 못했다고 말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월 생활비를 줄이고 소규모 주택으로 이사하며 안정된 생활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2. 은퇴 후 소득원의 다각화. 새로운 경제적 안전망. 퇴직 후에도 소득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연금과 퇴직금만으로 부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특히 현재처럼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시대에는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전문가의 조언. 소규모 창업 고려하기.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소규모 창업을 고려해 보세요. 카페 운영, 재택사업, 프리랜서 활동 등 본인의 경험과 관심사를 활용한 일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생 자격증 취득. 요즘은 평생 자격증을 통해 은퇴 후 소득을 창출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나 바리스타 자격증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임대 수입 확보. 부동산 자산이 있다면 이를 활용한 임대 수익 창출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관리와 유지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례. 최 씨 57세는 퇴직 후 자격증을 취득해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매달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 어울리며 일하는 것이 삶의 활력이 되더군요. 라고 말하며 새로운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3. 지출 관리. 현명한 소비와 생활 패턴의 변화. 은퇴 후에는 얼마를 벌고 있는가 보다 어떻게 소비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소득이 제한된 상황에서는 지출 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소비 패턴 점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돈을 쓰는 습관을 들이세요. 작은 변화로 큰 효과 얻기.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대형 아파트에서 소형 아파트로 이사하거나 차량 유지비를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건강에 투자하기. 의료비는 은퇴 후 가장 큰 지출 항목 중 하나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면 큰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례. 김 씨 55세는 강남에서 도봉구로 이사한 후 주거비와 생활비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은 생활비 걱정을 덜게 되니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4. 마음의 안정. 은퇴 후에도 행복한 삶을 위한 준비. 은퇴 후 삶에서 재정 안정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마음의 안정입니다.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와 경제적 불안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키우고 심리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긍정적인 마인드셋. 은퇴를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하고 나만의 작은 목표를 만들어 보세요. 사회적 관계 유지. 가족, 친구,
지역 사회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로움은 은퇴 후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취미와 봉사활동, 자신만의 취미를 찾거나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며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보세요. 사례. 박 씨는 퇴직 후 마을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지금은 매일 사람들을 만나며 소통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라고 말하며 은퇴 후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결론, 은퇴 후 삶은 준비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다. 퇴직 후 삶은 철저히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안정과 행복을 선사합니다. 김 씨처럼 강남 아파트를 팔아야만 했던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정 점검과 비상금 마련, 다양한 소득원 확보, 지출 관리와 생활 패턴 조정,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유지. 이제는 퇴직 후 삶을 미루지 말고 오늘부터 준비하세요.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당신의 은퇴 후 삶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한때 은퇴라는 단어는 휴식과 자유를 상징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은퇴는 두려움과 걱정을 안겨주는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의 안정적인 소득은 없고 고정비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매달 생계를 고민해야 한다면 과연 은퇴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특히 5060세대가 처한 은퇴 후 빈곤의 현실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삶이 얼마나 준비되어야 하는지, 그렇지 못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의 중요성과 이를 극복할 방법을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본론, 은퇴 후 빈곤의 늪에 빠진 현실과 원인. 5060세대가 은퇴 후 빈곤의 위험에 빠지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첫째, 퇴직금과 연금만으로는 지속적인 생계 유지가 어렵습니다. 둘째, 자녀 교육비와 주택 대출 상환 등으로 인해 은퇴 직전까지도 저축이 부족합니다. 셋째, 잘못된 재정 관리와 예상치 못한 지출로 인해 금전적인 문제가 악화됩니다. 여기에 맞물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 살아가야 할 시간이 2030년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긴 시간을 대비하지 못한 채 은퇴를 맞이합니다. 사례 1, 30년 대기업 근무, 하지만 남은 건 빈 통장. 김 씨 59세는 대기업에서 30년간 근무한 후 은퇴했습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받았지만 이 돈은 자녀 결혼 비용과 미처 갚지 못한 주택 대출 상환으로 대부분 소진되었습니다. 이제 김 씨는 월 90만 원의 국민연금으로 생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매달 고정비로 전기세, 식비, 의료비 등이 들어가지만 돈이 부족해 건강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정작 은퇴 후에는 내 삶을 꾸려갈 준비가 부족했어요. 이제는 하루하루 버티는 게 목표입니다. 사례 2, 자영업 실패 후 빈곤으로 내몰린 이씨 부부. 이씨 62세 부부는 자영업으로 은퇴 후 생활비를 마련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이 실패하면서 퇴직금과 모든 자산을 잃었습니다. 현재 이씨 부부는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기초연금과 소일거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에도 돈을 벌겠다는 계획은 있었지만 실패를 대비한 대안은 없었어요.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사례 3, 고정비 부담에 허덕이는 박 씨의 이야기. 박 씨 55세는 은퇴를 5년 앞두고 있지만 이미 경제적인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고정비인 자녀 학비와 보험료, 그리고 주택 대출 이자가 그의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이러한 비용이 줄어들지 않을 것을 생각하면 미래가 막막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낙관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왔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은퇴 후 삶은 더 힘들어질 겁니다. 결론, 은퇴 준비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 위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은퇴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않았거나 계획이 있어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은퇴 후 빈곤을 피하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아래의 방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철저한 재정 계획 세우기. 은퇴 후 사용할 자금의 규모와 그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계획하세요. 가계부를 작성하며 지출 패턴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소득원 마련. 연금뿐만 아니라 소일거리, 재택근무,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속적인 자기 개발. 은퇴 후에도 새로운 기술이나 취미를 배워 생산적이고 활기찬 삶을 이어가세요. 이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준비된 은퇴가 행복을 만든다. 은퇴 후 빈곤은 준비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주고 앞으로의 삶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점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을 준비해 보세요. 미래는 결코 준비하지 않은 자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빈곤, 당신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은퇴라는 단어가 한때는 자유와 여유를 떠올리게 했다면 이제는 생존과 현실이라는 무거운 무게를 느끼게 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은퇴를 맞이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은퇴 후 월 100만 원 이하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후 빈곤의 원인과 이를 예방할 방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은퇴 후 빈곤에 빠지는가? 막연한 낙관주의의 함정. 대부분의 사람은 은퇴 후에도 지금의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 막연히 낙관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은 상상 이상입니다. 2030년 동안 생활비뿐만 아니라 의료비,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미리 준비했어야 했는데 그땐 별 문제가 없을 줄 알았어요. 이런 후회를 하시는 분들을 수도 없이 만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늦었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가장 빠른 시작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현실.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연금은 은퇴 후 삶의 한 부분만을 충당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월 90만 원으로 생계를 꾸려야 한다면 이를 뒷받침할 추가적인 소득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퇴직을 맞이하면 곧바로 빈곤의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대책 부족. 예기치 못한 질병, 자녀 문제, 경제적 위기 등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이를 대비하지 않고 단기적인 계획에만 의존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은퇴 후 빈곤은 피할 수 없습니다. 사례로 보는 은퇴 후 빈곤의 현실. 사례 1. 예상치 못한 의료비에 무너진 최 씨 부부. 최 씨 61세는 퇴직 후 국민연금과 퇴직금으로 노후를 꾸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2년 만에 부인이 큰 수술을 받으면서 모든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의료비로 퇴직금의 절반 이상을 썼고 이제는 적금도 모두 깨야 할 처지입니다. 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보험 하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닥치니 보험도 충분하지 않더라고요. 모든 게 예상 밖이었습니다. 사례 2. 연금만 믿고 살아가던 김 씨의 눈물. 김 씨 68세는 국민연금 월 95만 원으로 노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월세와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녀들에게 의지하려 했지만 자녀들 역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는데 정작 은퇴 후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더군요. 그땐 미리 준비했어야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례 3. 자영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은 박 씨 부부. 박 씨 63세 부부는 은퇴 후 작은 카페를 열어 생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 경험 부족과 경기 침체로 인해 3년 만에 폐업하게 되었고 퇴직금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습니다. 현재 박 씨 부부는 기초연금에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땐 잘 될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실패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게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은퇴 후 빈곤을 예방하기 위한 3가지 전략. 다양한 소득원을 준비하라. 연금 하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도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택근무, 프리랜서 활동, 혹은 소규모 창업 등을 통해 안정적인 추가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낸다는 느낌이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지출 구조를 점검하고 단순화하라.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지출 구조를 단순화해야 합니다. 고정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큰 비용을 차지하는 자동차 유지비, 대출 상환 등을 조기에 해결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사회적 연결 유지. 은퇴 후에는 건강과 마음의 안정을 위해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해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것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낄 때 삶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마무리. 은퇴 후 빈곤은 미리 막아야 한다. 은퇴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위기, 준비된 사람에게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빈곤의 현실에 빠지지 않으려면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출을 점검하고 소득원을 고민하며 은퇴 후 삶을 새롭게 설계해 보세요.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미래의 나를 위한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지금의 준비입니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한 번은 반드시 찾아오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순간을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거나 준비 없이 맞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나가던 대기업 부장도 월 1,000만 원을 벌던 화려한 커리어도 은퇴 후의 삶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우리가 상상조차 못한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노량진 고시원으로 내몰린 한 대기업 부장의 충격적 사례를 통해 은퇴 후 삶의 현실과 그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가 놓쳤던 것은 무엇이었으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은퇴 후 삶,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찾아오는 비극. 여러분, 은퇴라는 단어만 들어도 설레면서도 두려운 감정이 교차하지 않으세요? 잘 나가던 대기업 부장도 월 1,000만 원을 벌던 사람도 은퇴 후 고시원에서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은퇴 준비라는 중요한 주제와 함께 잘못된 준비로 인해 겪게 된 한 부장의 이야기와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례 1. 대기업 부장의 추락. 돈은 있었지만 방향이 없었다. 첫 번째 사례는 바로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대기업 부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30년 동안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승진을 거듭했고 월 1,000만 원 가까이 버는 안정적인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퇴를 맞이한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는 회사 밖에서는 자신의 위치나 명성이 전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퇴직금을 받아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며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꿈꿨지만 예상치 못한 투자 실패와 지나치게 높은 생활비로 인해 몇 년 만에 자산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그는 노량진 고시원으로 옮겨야 했고 지금은 간단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돈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돈이 아닌 방향성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퇴직 후 자신의 소비 습관과 재정 상태를 철저히 계획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닥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례 2. 열심히 살았던 소상공인의 은퇴, 준비 없는 현실의 벽. 두 번째 이야기는 평생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가족을 부양했던 한 60대 여성의 사례입니다. 그녀는 한 달에 500만 원씩 꼬박꼬박 벌며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를 뒷바라지했습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더 이상 꾸준한 수입이 없었고 그동안 번 돈은 대부분 자녀와 생활비로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퇴직 후에도 경제적 자립을 유지할 수 있으리라 믿었지만 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녀는 은퇴 후에도 작은 청소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지만 건강 악화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남은 선택지는 고시원 생활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연금과 저축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현재의 생활에만 집중하다 보면
미래를 대비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은퇴 전부터 꾸준한 저축과 연금 준비를 통해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례 3자녀만 바라봤던 한 아버지의 은퇴 후 고통. 세 번째 사례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투자했던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녀 교육을 위해 월급의 대부분을 쓰며 은퇴 후에는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녀들도 각자의 생활에 치여 부모를 돌볼 여력이 없었고 그는 결국 생계를 위한 작은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투자한 것이 결국 자신을 올가매는 선택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자신을 돌볼 준비도 함께 해야 했던 거죠. 이 사례는 우리가 자신을 위한 투자를 소홀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보여줍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기 전에 자신의 은퇴 후 삶을 위한 준비를 반드시 병행해야 합니다. 은퇴 준비를 위한 필수 체크리스트. 그렇다면 은퇴 후 이런 비극을 막으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현실적인 재정 계획 세우기. 퇴직금을 막연히 믿지 말고 연금과 저축을 기반으로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세요. 새로운 삶의 방향성 설정. 은퇴 후에도 즐길 수 있는 취미나 새로운 일거리를 찾아 삶의 의미를 부여하세요. 소비 습관 점검하기. 은퇴 후의 생활비는 줄어들어야 합니다. 평소의 과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은퇴 후의 소비를 미리 연습해 보세요. 마무리하며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준비가 부족하다면 새로운 시작은 곧 불행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사례들은 우리 모두에게 은퇴 준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나에게는 그런 일이 없겠지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운다면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은 더 이상 불안한 벼랑 끝이 아니라 안정적인 행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은 여러분의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전문가 칼럼 은퇴 후 행복, 철저한 준비가 만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퇴라는 주제는 우리 모두의 인생에 꼭 한 번은 맞닥뜨리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앞서 우리는 은퇴 후 준비 부족으로 인해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은퇴 준비와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은퇴가 불안이 아닌 안정과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언을 나누겠습니다. 은퇴 준비가 가져오는 진정한 자유. 은퇴 후 삶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자유는 준비 없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은퇴 후 삶을 진정으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미리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스스로를 돌볼 준비가 되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준비하면 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나중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은퇴 후 벼랑 끝에 몰릴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조언 재정적 안정이 곧 심리적 안정이다. 은퇴 후 재정적 안정은 행복의 기본입니다. 그렇다면 재정적 안정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연금의 재구성.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믿고 은퇴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 연금들만으로 충분한 생활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전에 연금 수령액을 꼼꼼히 검토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인연금이나 추가 저축을 통해 보완해야 합니다. 소비 습관 미리 연습하기. 은퇴 후의 생활비는 은퇴 전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은퇴 후에는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고정 지출은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 은퇴 후의 소비 패턴을 미리 연습해 보세요. 매달 예상 생활비를 계산하고 그에 맞게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면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언, 새로운 정체성을 설계하라. 여러분, 은퇴 후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정체성입니다. 은퇴 후에는 직장에서의 역할이나 사회적 지위가 사라지며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운 취미와 목표 설정. 은퇴 후에도 내가 몰두할 수 있는 취미나 목표를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퇴직 후 블루베리 농장을 시작해 농업 기술을 유튜브로
공유한 한 분의 사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는 은퇴 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고 안정된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와 확장. 은퇴 후에도 사회적 관계는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역사회나 동호회 등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정신적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조언, 건강은 은퇴 후 삶의 필수 조건이다. 여러분, 은퇴 후 돈도 중요하고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아무리 재정적으로 여유롭더라도 건강하지 않으면 은퇴 후의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기적인 운동 루틴 만들기. 은퇴 후에는 신체 활동이 줄어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운동은 노화를 늦추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특히 무릎이나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가, 수영 또는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시작해 보세요. 건강한 식습관 유지하기. 건강은 식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과도한 외식이나 즉석식품 섭취는 피하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세요. 특히 은퇴 후에는 체중 관리와 심혈관 건강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은퇴 준비를 위한 마지막 질문.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은퇴 후의 나를 위한 준비가 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재정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나의 정신적, 사회적, 육체적 건강까지 포함합니다. 준비 없는 은퇴는 불안과 고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체계적인 준비는 은퇴 후에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지금 당장 준비를 시작하세요. 은퇴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미래지만 그 미래를 어떻게 맞이할지는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정체성 측면에서도, 건강 관리에서도 빈틈없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은퇴 후의 삶은 생각보다 길고 또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준비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행복을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은퇴 후에도 빛나는 삶을 살기를 응원합니다. 연금도 받기 전인데 무슨 건보료가 이래요? 60세 중반에 퇴직한 박 씨는 첫 건강보험 고지서를 받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직장 다닐 땐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 별 생각 없었지만 지역 가입자가 되니 건보료라는 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절감하게 됐죠. 연금은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소득도 없는 은퇴 초반인데 매달 25만 원이 넘는 고지서가 날아든 겁니다. 앞으로 매달 이만큼 낸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은퇴자들이 건보료 폭탄을 맞고서야 건강보험이 단순한 복지제도가 아니라 가계 고정비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건 은퇴 전에 미리 준비만 해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이번 글에선 은퇴 후 건보료로 인해 고통받는 실제 사례 3가지를 살펴보고 전문가가 말하는 건보료 폭탄 피하는 실전 전략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핵심 개념. 왜 은퇴자 건보료가 오히려 더 비쌀까?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일 땐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하지만 퇴직과 동시에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죠. 게다가 지역 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 금융자산까지 고려되기에 소득이 없는데도 건보료가 수십만 원이라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특히 문제는 퇴직 직후에는 퇴직소득이 반영되고 배당금, 임대소득, 국민연금, 심지어 부동산 시세까지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별다른 수입이 없어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 1. 은퇴 후 배당주로 소득 만들었는데 오히려 건보료가 더 늘었습니다. 65세에 은퇴한 어 씨는 퇴직금을 주식에 투자해 월 150만 원 정도의 배당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일 안 해도 소득 생기니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했지만 그 다음 달 건보료가 32만 원이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배당 소득이 소득금액에 포함되어 건보료가 확 뛴 것이었습니다. 교훈. 배당금도 소득으로 잡힙니다. 일정 수준 2천만 원 초과부터는 건보료 인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배당 전략을 쓸 거라면 비과세 상품이나 분산 전략도 꼭 병행해야 합니다. 사례. 이 아파트 한 채뿐인데 건보료 산정 기준에선 자산가가 됐어요.
B씨 부부는 서울 외곽의 8억 원대 아파트에서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은퇴 후 소득은 거의 없지만 아파트 시세가 반영돼 월 건보료가 38만 원입니다. 재산세 낼 때도 부담인데 건보료마저 자산 기준으로 부과되니 이중 부담이 생긴 셈이죠. 교훈 자가 보유라도 실거주 주택이 고가면 건보료는 소득과 무관하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공제 혜택이 있긴 하지만 공시지가 5억 이상이면 혜택이 미미합니다. 사례 3연금 시작 시기를 잘못 잡아 건보료만 더 냈어요. C씨는 62세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른 소득도 남아있어 연금이 소득으로 합산되며 건보료가 증가했습니다. 차라리 65세까지 연금 수령을 미루면 건보료도 낮아지고 연금액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교훈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건보료는 직접 연결됩니다. 수령을 미루면 연금도 늘고 건보료 부담도 줄 수 있습니다. 소득이 확실히 줄어드는 시점 이후에 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팁 건보료 폭탄 피하는 4가지 전략. 은퇴 전 재산 정리가 핵심. 고가 부동산은 미리 정리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공시지가 지역으로 이주. 자녀 증여 시에도 주의 증여 후에도 건보료 부과 기준에 남을 수 있음. 소득 분산 전략 필수. 금융소득이자 배당은 분산하거나 비과세 상품 활용. 연금 수령 시점 조절에 소득 집중을 피해야. 자동차 부동산도 부담 항목. 자동차는 4천만 원 이상 차량이면 건보료에 포함. 공시지가 기준으로 5억 넘는 주택은 재산으로 높은 비중 반영. 임의 계속 가입자 제도 활용. 퇴직 후 일정 기간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보험료 유지 가능. 특히 60세 이전 퇴직자에게 유리한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의 필요. 마무리 건보료는 세금이 아닙니다. 관리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건보료는 마치 세금처럼 느껴지지만 사전에 조정 가능한 고정비입니다. 퇴직 후 가장 큰 지출 중 하나로 떠오르는 이 비용, 소득이 없다고 방심하면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은퇴 설계를 할 때 연금과 부동산 투자만큼이나 건보료 시뮬레이션을 꼭 포함해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넘겼다가 매달 30만 원씩 10년 3,600만 원이 사라진다는 사실 이제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제목 이것 안 챙기면 은퇴가 지옥됩니다. 건보료 폭탄 피하는 법. 서론 퇴직 후 가장 먼저 마주치는 숨은 고정비 건강보험료. 은퇴 이후 재정 설계에서 자주 간과되는 지출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건보료입니다. 직장 재직 시에는 급여에서 자동 공제되며 절반은 회사가 부담했기 때문에 실제 체감 비용은 낮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전액 본인 부담으로 바뀌고 그 산정 기준도 복합적이기 때문에 예상보다 훨씬 높은 금액의 고지서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실제로 2023년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퇴직 후 1년 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된 은퇴자 중 약 65%가 건보료 인상 충격을 경험했으며 이 중 13은 월 20만 원 이상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글에서는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사전에 대비하는 전략을 전문가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1. 은퇴 후 건강보험료는 왜 더 비쌀까? 건강보험료는 가입자 유형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항목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부담 비율 회사 50%, 본인 50% 전액 본인. 산정 기준 보수 월액 기준 소득, 재산, 자동차 등 종합적 평가. 은퇴 후 직장에서 벗어나면 자동으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며 이때부터는 아래 3가지 기준이 종합적으로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소득 연금 수령액, 배당금, 임대소득, 사업소득 등. 재산 주택 토지의 공시가격. 자동차 4천만 원 이상 차량은 별도 보험료 부과. 특히 소득 없는 상태에서도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규모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수입이 없는데 건보료만 계속 나간다는 불만이 발생합니다. 2. 실제 사례로 본 건보료 인상 구조. 사례 1 배당 소득이 보험료 폭탄으로. 상황 퇴직 후
배당주에 2억 원 투자, 연간 배당금 1,200만 원 발생. 결과 배당소득이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며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보료 산정에 포함. 보험료 변화, 소득 구간 상향, 건보료 11만 원, 28만 원으로 증가. 전문가 해설 금융소득은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동시에 건보료 산정 소득에 포함됩니다. 배당이나 이자, 소득 중심 은퇴 설계를 할 경우 소득 구간 분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례 2고가 주택 실거주자, 은퇴 후 보험료 급증. 상황 9억 원 아파트 보유, 실거주 중이며 소득은 없음. 결과 공시가격 약 6억 재산 점수 고평가, 월 건보료 34만 원. 문제 실질적 유동소득은 없음에도 보험료는 고정적으로 납부. 전문가 해설 재산 항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되며 5억 이상일 경우 상당한 점수로 환산되어 보험료에 반영됩니다. 실거주 목적 1주택이라도 공시가가 높다면 보험료 조정이 어려워집니다. 사례 3 조기 연금 수령의 역효과. 상황 국민연금 62세 조기 수령 월 80만 원 수령 시작. 결과 연금 소득이 소득 항목으로 포함되며 건보료 월 9만 원 증가. 대한연금 수령 시점을 65세로 미뤘다면 연금 수령액 증가, 건보료 부담 완화. 전문가 해설 국민연금도 건보료 산정 소득으로 반영되며 연금 수령 시점은 보험료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일정 기간 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 수령 시점을 조정하는 것이 전략적입니다. 3. 은퇴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건보료 절감 전략. 1. 임의 계속 가입자 제도 활용. 대상 직장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만 60세 미만 퇴직자. 내용 퇴직 후에도 최대 36개월간 직장 가입자, 자격 유지 가능. 혜택 회사가 내던 보험료 구조로 유지 가능 보험료 부담 절감. 활용 팁 퇴직 후 바로 신청하지 않으면 기회 소멸. 3개월 이내 반드시 신청 필요. 이 재산 구조 재편. 공시가격이 높은 부동산은 퇴직 전 정리 검토. 실거주, 주택 외 부동산은 양도 또는 임대 구조 변경 필요. 가능하면 공시가격이 낮은 지역으로 주거지 이전. 주의 재산 정리 후에도 일정 기간 건보료 산정 기준에 반영될 수 있음. 최소 12년 여유 확보 필요. 3. 소득 분산 및 세금 후 대상품 활용. 연금저축, IRP 등을 활용한 과세 이연 구조. 배당금은 종합과세 대상 초과하지 않도록 분산. 고배당 ETF보다 분배금 재투자형 선택 시 보험료 부담 완화 가능. 4. 국민연금 수령 시점 전략. 수령 시기 조절로 연금액 최대 36% 차이. 조기 수령 시 건보료 포함으로 실수령액 감소 우려. 일정 시점 이후 수령하면 건보료 부담, 연금 수령액. 결론 은퇴 설계 시 건보료 시뮬레이션은 필수입니다. 은퇴 설계에서 연금, 부동산, 금융 자산만 고려하는 경우가 많지만 건보료는 장기적으로 수천만 원 수준의 고정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건보료는 단순히 복지의 문제를 넘어 실제 생활 자금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재정 항목입니다. 퇴직 전 반드시 보험료 산정 구조를 이해하고 미리 제도적 장치와 세제 전략을 활용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을 권장하는 시점. 퇴직 6개월 전 보험료, 연금 수령 시점, 자산 구조 재편.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이상, 예상시 소득 분산 시뮬레이션 필요. 고가 부동산 보유자, 건보료 영향력 분석 및 대안 모색.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 공단 홈페이지 민원 서비스 보험료 조회 납부.